5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x에 대한 방정식이 하나가 있는데 모든 실근이 1보다 작도록 하는 10 이하의 자연수 k의 개수 묻고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k가 중간에 숨어 있죠. 그리고 여기 단에 붙어 있는 조건들을 보면은 어떤 식으로 식을 변형해야 될지 약간의 힌트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일단은 k를 살려놔야 되기 때문에 얘를 x 플러스 8은 k의 x, 2의 x제곱 이렇게 놓고 생각을 해봤는데 조금 더 쉽게 그리려면 양변을 그냥 k로 나눠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k로 똑같이 나눈 다음에 어떻게 보는 거냐? 그럼 y는 x, 2의 x 이 친구랑 y는 k분의 x 플러스 8 이 친구의 교점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식이 하나가 있는 게 편하니까 위에 거를 뭐 fx라고 놓고 밑에 거를 gx라고 한번 놔볼게요. 자, 그러면 fx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gx도 그려줄 수가 있는데 얘는 어떤 특징이 있어요? x가 마이너스 8일 때 0이 되니까 어디를 항상 지나고 마이너스 8,0을 항상 지나고 기울기가 k분의 1인 이런 함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뭐 조금 눈치가 있는 친구들은 fx도 빨리 그릴 수가 있겠지만 안 그런 친구들도 있으니까 한번 미분해서 어떤 개형이 되는지 알아봅시다. 자, 2x 먼저 써주면 좋다고 그랬고요. 2x 미분하면 그대로니까 그냥 x, 그 다음에 x 미분한 거, x 플러스 1 이렇게 붙여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의 x, 이 친구는 항상 0보다 큰 쪽이기 때문에 부호는 여기서만 바뀐다. x축 그려놓고 그 다음에 x 플러스 1은 위로 증가하는 함수죠. 1차 함수 마이너스 1 중심으로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바뀌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 어디를 지나는지도 한번 계산을 해봐야겠죠. 이 식에다 넣어주면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자, 그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분의 1, 뭐 대충 이 정도로 찍어 놓을까요? 이 점을 지나면서 자, 이제 여기 힌트 사용해 주시면 마이너스 무한 들어갈 때 0으로 간다. 그러면 그쪽에서는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0,0 지나는 것도 아시겠죠? 그럼 여기는 이렇게 증가할 거라는 거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gx랑의 교점이 실근이 1보다 작아야 되기 때문에 교점이 1보다 작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아까도 여기서 봤듯이 마이너스 8,0을 지나기 때문에 마이너스 8,0 대충 한번 찍어보고요. 그 다음에 k가 지금 자연수기 때문에 양수가 되겠죠. 기울기가 k분의 1인 이런 함수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실근이 1보다 작다고 했기 때문에 이 교점이 어떻게 돼야 돼? 1보다는 작게 돼야 되는 게 되겠죠. 그렇단 얘기는 1을 넣었을 때 어떤 함수? fx에다가 1을 넣은 요 값이 1, 얘가 2를 지나는데요. 이 함수는 2보다는 1 넣었을 때 함수값이 작아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2를 딱 지날 때는 어떻게 되는 거야? 교점이 1이 되는 거죠. 2보다 함수값이 커지면 위로 가기 때문에 교점이 1보다 큰 쪽에서 생기게 될 겁니다. 그래서 1을 넣었을 때 이 함수값, 즉 g1 이 친구가 2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된다. 요거를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g1은 지금 k분의 9기 때문에 k분의 9가 2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2분의 9 이상이 k가 된다. 요거를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의 범위도 주어졌기 때문에 여기서 2의 범위 2분의 5보다 크고 3보다 작다. 요거 이용을 해주시면 2분의 9가 어디 사이에 있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여기서 2분의 1은 부등호 방향 바뀌어서 3분의 1, 5분의 2 요렇게 될 거 아니에요. 거기다 9를 곱해주면 어떻게 돼? 3보다 크고 5분의 18보단 작다. 그럼 얘가 3. 얼마니까 얘도 3. 얼마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k는 10 이하의 자연수기 때문에 뭐부터 뭐까지 돼? 4부터 10까지 다 되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몇 개다? 10-4 플러스 1 해주니까 7개인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여기 이렇게 두 개로 나눠가지고 f랑 g의 교점의 이 위치를 가지고 판단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6번 같이 보도록 합시다.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여기서의 속력이 최소인 시간이 이렇게 될 때 가속도의 크기를 묻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속력이랑 가속도 나왔으니까 뭐가 필요하겠다. x를 미분한 게 필요하겠다. 이렇게 알 수가 있겠죠. 원래 미분하려면 뭐 dx dt라고 써주는데 저는 그냥 시간을 좀 아끼려고 x'으로 표현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y'은 3 코사인 t가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x'이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탄젠트 t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가속도도 구해야 되니까 하는 김에 그냥 쭉 써줍시다. 탄젠트 미분하면 시컨트 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코사인 미분하면 다시 마이너스 사인 이렇게 되겠죠. 자, 일단 주어진 조건에서 속력이 최소인 때가 t가 알파다. 그럼 속력도 알아봐야 되는데요.
속력은 어떻게 되죠? 루트 x' 제곱 플러스 y' 제곱 요거를 이제 써주시면 됩니다. 이게 x축이랑 y축이랑 방향이 또 이렇게 따로따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속력은 거기에 대한 이 대각선 방향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위에서 탄젠트 제곱 t 플러스 9 코사인 제곱 t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거 문제를 풀 때 여기서 이 속력이 어떻게 최소가 된다는 거야 해서 생각을 해보다가 하나로 문자를 통일해줘야겠다. C랑 S 이용해가지고 일단 약어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사인은 다시 1 코사인 제곱으로 표현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갔습니다. 여기까지 가면은 이제 식이 어떻게 되는 거야? 코사인 제곱분의 1 플러스 9 코사인 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까지 변형이 되겠죠. 그 다음에는 보니까 이 친구 두 개 곱하면은 이제 없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뭘 써주면 된다. 산술기하를 써주시면은 2 루트 9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서 뭐 루트 5 이상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더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자, 그게 뭐냐면 탄젠트 제곱이랑 시컨트 제곱 사이에 관계식이 있죠. 자, 우리가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은 1이다. 요거 알고 있는데요. 양변 뭘로 나눠주면? 똑같이 코사인 제곱으로 다 나눠줬을 때 어떻게 된다? 탄젠트 제곱 플러스 1이 시컨트 제곱이다. 요거를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공식을 알고 있는 친구들은 조금 더 빨리 풀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컨트 제곱 마이너스 1 플러스 9 코사인 제곱 이렇게 가는 거죠. 얘가. 그럼 어떻게 가는 거예요? 또 시컨트랑 코사인이랑 곱하면 1이 되니까 그쵸? 얘가 이제 여기서 바로 이제 산술기하를 써줄 수가 있는 거죠. 자, 어찌됐든 얘가 최소값을 갖게 되는 그 조건을 찾게 된 거죠. 언제 갖게 되냐면 등호가 언제 성립해요? 두 개의 식 9코사인 제곱이랑 시컨트 제곱이랑 같아질 때 여기서도 9코사인 제곱이랑 코사인 제곱분의 1이 같아질 때 다시 써주면 9코사인 제곱이랑 코사인 제곱분의 1이 같아지니까 9코사인 4제곱이 1일 때 즉 코사인 제곱은 3분의 1일 때에 같아진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t에다가 알파를 넣었을 때니까 얘를 다시 써주면 뭐 코사인 제곱 알파가 3분의 1일 때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가속도의 크기를 한번 구해봅시다. 가속도의 크기 a 절대값이라고 할까요? 얘는 x2' 제곱 그 다음에 y2'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루트 시컨트 4제곱 t 플러스 9 사인 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제가 약어로 표현하고 있는데 여러분 잘 알아듣고 계시죠? 각각 제곱해줬고요. 자, 그럼 여기서 t 대신에 알파로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근데 코사인 제곱이 3분의 1이기 때문에 여기서 사인 제곱은 뭐라는 걸 알 수가 있어. 사인 제곱 알파는 3분의 2다. 두 개 더해서 1이니까요. 그 다음에 시컨트 제곱은 어떻게 되죠? 시컨트 제곱은 이 친구 역수니까 3이다 알 수가 있겠죠. 그거 그대로 위에다가 한번 대입을 해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시컨트 4제곱은 9가 되는 거고요. 9 플러스 9 곱하기 3분의 2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뒤에가 6이니까 루트 15 이렇게 되겠네요. 자, 요거 전체적으로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가장 중요한 게 요거죠. 이 친구의 최소값 구할 때 탄젠트 제곱이랑 코사인 제곱이 있을 때 어떻게 하면 최소값을 갖는가 시컨트로 고쳐서 한다. 요거를 잘 기억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7번 문제 같이 보겠습니다. 양의 실수 t에 대해서 곡선 이 t의 lnx제곱 그 다음에 곡선 이 친구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k의 값이 ft다. 자, 첫 번째 줄부터 지금 문자가 두 개나 나와서 조금 헷갈리는데요. 일단 ft가 정의가 되어 있는데 실수 k의 값으로 정의가 되어 있어요. 즉 여기 있는 k는 t에 대한 식으로 표현이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언제 되는 거냐면 서로 다른 두 점에서만 만나도록 하는 그 k가 이제 ft로 표현이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라고 했기 때문에 두 식이 어떻게 같다고 놨을 때 즉 이 방정식의 실근이 두 개다. 이렇게 되는 k값이 이제 t로 표현이 된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주셔야 돼요? 뭐 한쪽으로 넘겨가지고 이제 그래프를 그릴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단 보면은 조건에 x분의 ln x를 주고 있기 때문에 아마 자연스럽게 x분의 ln x 꼴이 나오도록 이렇게 넘겨가지고 생각을 한 친구들이 많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해주면 돼? 각각 y 붙여가지고 요거 그래프 그려주고 그거랑 y는 k 요 직선이랑 두 점에서만 만나게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죠. 그런데 저는 이렇게 하지 않고요. 얘를 잘 보아하니까 그냥 각각 놓고 그려도 좀 그래프가 쉽게 나올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는 y는 t의 ln x의 제곱 이렇게 그리고요. 다른 하나는 k의 x제곱 이렇게 해서 교점이 두 개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려고요.
자, 그러면 이제 약간 직관적으로 느낌이 좋은 친구들은 얘를 바로 그려줄 수도 있겠죠. 지금 t가 양의 실수라고 주어졌기 때문에 lnx를 그린 다음에 제곱을 해주면은 뭐 lnx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 다음에 제곱을 해주면은 뭐 이렇게 대충 이렇게 되겠죠. 0에서 만나고 그 다음에 제곱해주면 여기가 좀 더 가파르게 이런 식으로 들어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y는 t의 lnx의 제곱. 그런데 조금 의심이 가는 친구들은 얘를 직접 미분해가지고 해보셔도 됩니다. 이 친구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t에다가 2lnx 곱하기 x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럼 미분된 함수를 보니까 얘의 부호에 영향을 안 주는 게 t가 지금 양의 실수, x도 양의 실수에서만 보고 있죠. 그럼 얘가 0되는 언제? x는 1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1을 기준으로 1보다 작으면 자 lnx 생각해보면 1보다 작은 쪽에 마이너스, 큰 쪽에 플러스 이렇게 되니까 감소했다가 증가한다. 요거 알 수 있겠죠. 감소했다가 증가한다. 어디를 기준으로? 1을 기준으로. 자, 그러면은 이 친구 그래프는 대충 이렇게 나올 거라는 거 우리가 직관 통해서 또는 미분해가지고 요거 가지고도 한번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y는 kx제곱 요거를 그려주셔야 되는데 x제곱이라는 함수 자체가 이제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이 곡선이랑은 여기서 한 점에서 만나게 됐죠. 근데 문제에서는 서로 다른 두 점에서만 만나기로 했으니까 여기서 한 점 만나면 여기서 한 점을 만나야겠지. 그래서 어떻게 그려줘야 된다. 아하, 이렇게 가면서 여기에 접하도록 이렇게 그려지면 얘가 딱 두 점에서 만나게 되겠구나. 하나, 둘 요거를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접한다 요 특징을 이용해 가지고 한번 식을 세워 볼 건데요. 여기 t도 있고 k도 있으니까 그냥 좌표를 그냥 x라고 나올게요. 저는 그냥 x라고 놓으면은 어떤 특징이 있어야 돼요. 여기서의 y 값이 서로 같아야 돼. 여기다 x 넣었을 때 서로 같아야 되니까 1번 어떤 특징이 있냐면 t ln x 제곱 함수값이 같아진다. 요거 하나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접점은 뭐가 같아야 돼? 그렇죠. 기울기가 같아야 되죠. 그러니까 요거 미분했을 때 x는 게 또 같아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위에 거 미분한 거는 어떻게 되죠? 아까 우리가 여기 미분한 거 써놨으니까 그대로 바로 써볼게요. x분의 t 2tln x 이렇게 되고요. 밑에 미분하면 2kx. 이 두 개의 식을 만족하는 x가 이 친구의 접점의 교점이 된다는 얘기겠죠. 자, 그러면은 오른쪽에 있는 식 정리를 하고 보니까 생각보다 좀 식이 간단하게 나오지 않나요? 자, 이 똑같이 약분해주고요. 그 다음에 한쪽으로 보내주면은 t ln x가 어떻게 돼? kx 제곱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두 개씩 비교해보니까 오른쪽이 kx 제곱으로 같네요. 그럼 뭐가 같아져야 돼? 이렇게 두 개가 같아져야겠지. t ln x 제곱은 t ln x다. t는 지금 양수기 때문에 똑같이 미분. lnx는 어떻게? lnx도 똑같이 약분해 줄 수가 있겠죠. 지금 여기 1보다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0이 아니라서 약분을 해주면 lnx가 1이 된다. 요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 x는 2가 되겠죠. 다른 말로 했을 때 이 친구의 교점의 x좌표가 뭐다? 2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2를 넣었을 때 두 식이 같아져야 되니까 여기서 이제 k의 값을 구할 수가 있겠죠. 자, 2를 대입을 해볼게요. 그러면 t는 어떻게 된다? k 2제곱이 돼서 k는 2제곱분의 t다. 요거를 하나를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드디어 우리가 ft를 구해놨어요. ft 이쪽에다 다시 한번 써볼게요. ft는 어떻게 된다? 2제곱분의 t가 된다.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되는 식 요거 다시 보고 알파 한번 구해보도록 합시다. 자, f't는 어떻게 돼요? f't는 그냥 2제곱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f2알파분의 f'알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2알파는 2제곱분의 2알파, 얘는 2제곱분의 1. 그러면 똑같이 2제곱분의 1, 2제곱분의 1 약분해주면 2알파분의 1이 6이라는 게 나오겠죠. 자, 그러면은 2알파랑 6이랑 자리 바꿔주면은 2알파는 6분의 1이다. 알파는 12분의 1이다. 요거를 알 수가 있겠습니다. 정답은 2번에 있네요. 자, 7번 문제는 다소 복잡해 보이지만 이렇게 풀었을 때는 조금 더 식이 복잡해지거든요. 여러분도 요거 직관에 의하면 아마 굉장히 빨리 풀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다양한 방법으로 한번 시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 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의 도함수가 이 친구를 만족할 때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a의 최소값 묻고 있습니다. 가조건부터 하나씩 보면요. 가조건은 0에서 4분의 파이 사이인 거에 대해서 x1이랑 x2랑 더 커지는 사이에 있을 때 이렇게 된다. 얘가 무슨 말이죠? 얘는 증가함수가 되겠죠. 그리고 범위를 0에서 4분의 파이로 주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 조건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나도 같은 상황인데요. 얘는 어떤 x3, x4에 대해서 얘가 성립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가랑 다른 점은 가는 모든이기 때문에 이 범위 전체에서 증가한다는 걸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데 얘는 어떤 거에 대해서 부호가 반대로 돌아간다. 요거를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저는 얘가 무슨 뜻인지 좀 알아보려고 식이 주어진 걸 봤는데 마침 f'x가 주어져 있네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인지는 식이랑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a 값을 보니까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는 모르죠. 지금 정수라고 줬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증가라고 줬기 때문에 이 범위에서는 f'x가 어떻게 돼야 돼? 0 이상이 돼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f'x가 지금 a의 2의 sin ax인데 자, 아시다시피 이 지수함수는 항상 0보다 크죠? 그러면 0 이상이 되려면 a가 0 이상이 돼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a가 0이면 어떻게 되죠? a가 0이면 f'x가 자체가 0이 돼버리죠. 이런 거는 증가함수라고 안 합니다. 그래서 얘는 성립할 수가 없고요. 두 번째로 a가 0보다 크다. 이 상황인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a가 0보다 큰 상황에서 나 조건을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어떤 이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돌아간다는 얘기는 뭐죠? 실제로 한번 값을 넣어볼게요. a의 2의 sin ax3가 a의 2의 sin ax4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죠. a는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똑같이 약분을 해서 보면은 이런 상황인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2의 x라는 함수는 어떤 함수죠? 증가함수란 말이죠. 증가함수. 그렇다는 얘기는 요 위에 있는 지수를 비교를 해줬을 때 어떻게 된다는 거야? sin ax3가 sin ax4보다 크게 되는 x3, x4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 부등식을 잘 생각을 해보면서 사인 함수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일단은 주기는 모르지만 얘를 sin ax라고 한번 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등식을 다시 한번 봤을 때 x3를 넣은 이 함수값이 x4를 넣은 함수값보다 크다는 얘기는 뭐예요? 왼쪽에 있는 값을 넣었을 때 오른쪽에 있는 게 더 크다? 만약에 x3랑 x4가 여기에 이렇게 있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여기서는 증가함수가 돼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x4가 어디를 넘어갔다는 거야. 여기 4분기점을 지나갔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x4는 이쯤에 있을 거예요. 이쯤에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x3가 이쪽에 있을 때 x4보다 작은 이쪽에 있을 때 x3가 x4보다 작지만 함수값은 더 클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여기에 이제 주목을 했는데요. 그래서 x4는 일단 어디는 넘어 있어야 된다. 여기 4분기점을 넘어서 있어야 된다. 그래서 x4가 지금 4분의 파이보다 작기 때문에 4분의 파이는 이 점을 넘어서 이쯤에 있어야 된다. 요거에 이제 주목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4분기점이 되는 얘가 뭔지를 알아야겠죠. 주어진 함수에서의 주기는 얼마죠? 주기는 a분의 2파입니다. 그러면 아까 여기 표시를 해놨던 이 부분은 얘의 4분의 1이 되는 거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4a분의 2파이가 되는 거죠. 4a분의 2파이보다 뭐가 더 오른쪽에 있어야 된다? 4파이가 더 오른쪽에 있어야 된다. 그래야 이 범위가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늘어나면서 얘가 꺾이면서 x4가 오른쪽에 있고 x3가 오른쪽에 있고 어떤 x에 대해서 이게 성립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요거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나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약분 똑같이 해주면은 a분의 2파이가 파이보다 작다. a는 2보다 크다. 요거를 하나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정수 a의 최소값은 3이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그럼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돌아올게요. 안녕.